10년 만에 처음 친정 가는 날, 시어머니가 제게 준 건 고작 꽃감 한 상자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죠. 10년 만에 며느리 보내는데 저게 전부냐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비행기 안에서 상자가 자꾸 딸깍하고 울렸어요. 꽃감이 움직일 리 없는데 그 순간부터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제 등골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한 건. 그리고 친정에 도착해 꽃감을 치우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상자 아래에서 나온 건 오빠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남겨진 실종 기록. 10년 전 실종된 제 오빠의 마지막 흔적이 왜 시어머니 손에 있었던 걸까요? 한국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마주했을 때 그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 오빠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의 침묵, 차가움,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 모두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한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시어머니는 제 오빠를 찾기 위해 수십 년을 혼자 뒤쫓아 다녔고 그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꽃감 상자는 선물이 아니라 둘 사이에 쌓였던 거대한 거짓과 진실의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빠의 마지막 행방을 파헤쳐야 합니다.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왜 제게 숨겼는지,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오빠가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 몰랐던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동과 반전 사연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잊지 못할 감동 사연 실화를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리는 베트남행 비행기 날짜가 잡힌 순간부터 가슴이 묘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열흘 뒤면 1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한 군데로 모이지 않아서 짐 하나 제대로 싸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일 뿐이었다. 가방을 펼쳐놓고도 챙길 물건을 떠올리다가 멈추고 또 다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렸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자꾸만 맴돌아서 고향 얼굴들을 마주할 용기가 생각보다 쉽게 나지 않는 듯했다. 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국의 저녁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해가 지는 방향에는 시댁집이 있고 그곳에서 보낸 지난 10년의 기억이 조용히 떠올랐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시댁의 분위기는 그녀를 더 깊이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때가 많았다. 시어머니 순자는 마음은 따뜻했지만 표현이 여전히 서툴렀고 리는 그 서툼을 차갑다고 느낀 날이 더 많았다. 그럴 때마다 고향 생각이 문득문득 밀려왔고 그리움은 쌓이기만 했지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귀국은 조금 달랐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친정에 한 번도 못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곤 했지만 린 스스로 도망치듯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여행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고향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볼지, 부모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고 말았다. 짐을 마저 챙기려던 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부엌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순자는 작은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를 손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린이 다가가자 살짝 고개를 들었다. 순자가 만지던 것은 말린 꽃감들이었다. 하나란 알먼지를 털고 고운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특별해 보였다. 린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만 있었다. 순자는 린이 가까이 선 줄 알면서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꽃감을 정리하는 손에 집중하고 있었다. 얼마 뒤 순자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꽃감을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리본을 조심히 묶고 린에게 내밀었다. 린은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상자만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살며시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조심스러운 린의 목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번졌다. 순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고 그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이 익숙했기에 린은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린은 상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 작은 상자가 어쩐지 묵직하게 느껴졌다. 꽃감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 무게가 아닐 텐데 상자의 바닥에서부터 묘한 울림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듯했다. 린은 순간 상자를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뚜껑을 다시 꼭 눌러두었다. 혼자만의 방에 앉아 있으니 고향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그곳에는 아직도 린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부모님은 그녀의 모든 시간을 궁금해하며 살아왔겠지. 그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눈가가 촉촉해지고 말았다. 린은 출국 당일 입을 옷을 걸어두고 가방 속에 넣을 선물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작은 화장품, 어머니가 좋아하는 머플러, 아버지를 위한 건강식품, 그리고 아이들 사탕까지. 하나씩 넣다 보니 어느새 가방은 꽤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 기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식어갈 때쯤 린은 다시 꽃감 상자를 바라봤다. 상자 모양은 소박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말린 꽃감이라는 점이 마음 한구석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저 상자를 건네던 시어머니의 손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손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던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불안도 린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왜 상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을까? 혹시 꽃감 외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 걸까? 의문은 계속 올라왔지만 지금 당장은 열어볼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린은 짐을 마저 정리한 뒤 출국 준비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두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고향에서의 첫날을 상상해 보려 하면 지난 시간의 무게가 걸림돌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확고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린은 작은 숨을 내쉬고 침대에 몸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꽃감 상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자가 이 여행의 시작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린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이제 곧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긴 하루가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린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집을 나섰다. 택시 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겁게 따라붙을 줄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지고 린은 손에 꽉 쥔 꽃감 상자의 묵직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상자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살짝 파고들었고 그 감촉이 자꾸 신경을 건드렸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움직임과 방송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조금 어수선해졌다. 린은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붙인 뒤 작은 가방과 꽃감 상자만 들고 게이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른 시간인데도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들떠있는 이들의 표정을 보며 리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설렘을 잃어버렸나 생각하게 됐다. 괜히 긴장했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긴장이라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이 더 가까웠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상자 안쪽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다. 리는 깜짝 놀라 손으로 상자를 감싸며 귀를 가까이 대보았지만 추가로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꽃감이 흔들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 열어볼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든 꽃감일 텐데 공항 한복판에서 뚜껑을 열고 싶지 않았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리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게이트 앞에서 직원이 표정을 읽기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탑승권을 확인해 주었다. 리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지정된 좌석을 찾아갔다. 창가 자리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바쁜 기체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심호흡을 했다. 짐칸에 가방을 올리고 꽃감 상자를 무릎 위에 내려두자 이번에는 툭 하는 둔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다. 속에서 뭔가 굴러다닌 듯한 감촉이었다. 리는 눈썹을 찌푸리고 상자를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소리는 반복되지 않았다. 꽃감이 좀 굳었나?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곧 옆자리 승객이 도착했다. 중년의 한국인이었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린이 들고 있는 상자를 힐끗 보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다. 선물이신가 봐요. 린은 가볍게 미소만 지어 보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체가 빠른 속도로 달리자 리는 본능적으로 좌석 팔걸이를 꽉 잡았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라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생긴 듯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몸이 살짝 흔들렸고 그때 또다시 상자 아래에서 작은 진동이 손끝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다. 이게 뭐지 리는 속으로 작은 의문을 되뇌었다. 창밖에 구름이 가까워질수록 린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보다 상자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기내식이 나올 시간에도 린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상자만 바라보았다. 옆자리 승객은 그런 린의 상태를 눈치챘는지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린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마음가짐조차 없었다. 비행기가 살짝 흔들리는 난기류 구간에 접어들자 상자에서 이번에는 사락하는 종이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듯 멈춰 앉았다. 이건 꽃감의 움직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누군가 안에 편지를 넣어둔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 상상은 점점 더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린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흩어진 구름이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만약 친정에서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어떡할까? 부모님 앞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듯 무거워졌다. 린은 상자를 팔로 감싸며 몸쪽으로 붙였다. 혹시라도 내리기 전에 또다시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있었다. 손바닥에 닿는 상자의 촉감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는 깨달았다. 이 작은 상자가 이번 여행의 시작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비행기가 목적지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리는 허리를 세우고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곧 고향 땅을 밟게 된다는 사실보다 꽃감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현실이 더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행기가 땅에 닿자 충격이 부드럽게 전해졌고 리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았다. 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과 상자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확인해야겠지. 하노이 공항의 문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고향의 공기는 한국과 다른 습한 향을 머금고 있었고 리는 잠시 눈을 감고 그 공기를 들이켰다. 손에는 여전히 꽃감 상자가 들려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묵직한 불안감이 공항 앞의 혼잡함 속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럼에도 친정 부모를 볼 생각에 가슴 한켠이 조심스레 떨리고 있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자 커다란 안내 팻말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였다.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와 예전보다 깊어진 눈가주름이 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아버지는 린을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었고 린은 급히 발걸음을 옮겨 그 품에 안겼다. 린, 정말 오랜만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 떨림이 린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 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울어버리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것 같아 감정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다. 옆에서 어머니 투이가 다가왔다. 딸을 보는 얼굴에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투이는 린의 얼굴을 천천히 살피더니 손등으로 뺨을 쓰다듬었다. 살이 좀 빠졌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말에 린은 순간 숨이 걸리는 듯했고 그동안 해온 고생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린은 부모에게 한국 생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었다. 대부분 밝게 말하려 했지만 부모는 그 속에 숨은 힘겨움을 쉽게 읽어내는 듯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린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놓지 않았다. 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린은 무릎 위에 놓인 꽃감 상자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 차 안에 타자마자 어머니가 상자를 힐끗 보았다. 이건 시어머니가 주신 거니? 응, 직접 말린 거래. 린은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속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부모는 별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에 고작 저거냐 하는 아쉬움이 스치고 지나갔다. 린은 그 감정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번졌다. 차는 오래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좁은 길 사이로 린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여기서 뛰놀던 모습, 어머니가 부르던 목소리, 비 오는 날 앞집 처마 밑에 숨어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린은 창밖을 보며 숨을 천천히 골랐다. 그러다 꽃감 상자가 무릎 위에서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또 들었다. 이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딪히는 감각이었다. 린은 손바닥으로 상자를 감싸며 숨을 삼켰다. 또 움직였어. 작은 소리였지만 린 자신에게는 너무 선명했다. 운전하던 아버지는
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룸미러로 슬쩍 바라보았다. 상자에 뭐가 들었니?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딸의 불안함을 알아차린 부모의 직감에 가까웠다. 그러나 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뭘 대답해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손가락으로 상자의 모서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답을 미뤘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고 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키우던 화분들은 더 많아졌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보다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가 급히 달려나왔다.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였던 여동생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고 반가움이 얼굴에서 터져 나왔다. 미는 린을 꼭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꽃감 상자로 시선이 옮겨갔다. 이게 시댁에서 준 선물이야? 린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상자를 통해 또다시 사락하는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번에는 미도 그 소리를 들은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상자를 바라봤다. 언니 안에서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순간 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비행기에서는 혼자만 들었고 자신만 불안해한 줄 알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같이 들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린이 가져온 선물들을 꺼내보며 즐거워했지만 꽃감 상자만큼은 누구도 먼저 열지 않았다. 상자 위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정적이 시간 흐름을 느리게 만들었다. 어머니 투이는 상자 가까이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린을 바라보았다. 이거 지금 열어볼까? 린의 손이 저절로 굳어졌다. 상자를 열면 알 수 없는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더 미룰 수도 없었다. 가족들 앞에서 이 상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물건인지 지금 확인해야만 했다. 린은 천천히 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고향에 와서 처음 맞이한 이 순간이 단순한 선물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턱처럼 느껴졌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무게가 상자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린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응, 이제 열어보자. 신 사꽃감 아래 잠들어 있던 오래된 조각들.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 했다. 린은 떨리는 손끝을 다잡으며 꽃감 몇 알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잘 말린 주황빛 과육들이었지만 그 아래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감각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꽃감 한 알이 옆으로 굴러가자 그 틈 사이에서 얇은 흰 종이가 살짝 비쳐나왔다. 미는 숨을 삼키며 한 발 다가섰고 어머니 투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린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린은 꽃감을 모두 꺼내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러자 바닥에 접혀있던 종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종이들은 오래된 질감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질 만큼 시간이 묻어 있었고 색이 약간 발해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 모서리에는 한국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글씨체가 한눈에도 오래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주소를 보자마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린은 봉투를 조심히 꺼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 뭉치가 들어있는 듯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물건이 나왔다. 해외 여권 크기와 비슷한 작은 종이 한 장, 색이 거의 날아간 사진, 그리고 오래된 노트 조각이 겹쳐 있었다. 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물건들을 보고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젊은 한국 남성, 바람에 머리가 조금 흩날린 모습, 그리고 낯설지 않은 분위기. 리는 사진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갑자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뒤쪽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고 날짜는 수십 년 전으로 보였다. 미가 사진을 넘겨받아 살펴보더니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린을 바라봤다. 언니, 이 사람 오빠랑 닮은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린의 마음이 단단히 묶인 듯 움찔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 턱선의 각도, 웃음이 살짝 묻어난 듯한 입술,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 분명 있었고 그 익숙함은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가져와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꽃감 아래 숨겨져 있던 두 번째 봉투가 보였다. 그 봉투에는 시어머니 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날인된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 투이는 그 서명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그 표정 속에는 놀람과 혼란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린은 두 번째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이름, 나이, 실종 신고 날짜, 마지막 목격 장소, 그런 것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린은 서류 중 한 줄에서 발걸음을 멈춘 듯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곳에는 낯익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바로 린의 오빠 이름이었다. 린의 손끝이 흘러내릴 것처럼 힘을 잃었고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어머니 투이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버지는 린의 손에서 서류를 건네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아버지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안을 가볍게 흔들었다. 린은 다시 상자 안을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공책이 하나 더 들어 있었고 표지가 낡아 손으로 쓸어내리자 먼지가 살짝 날렸다. 표지에는 베트남어로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투른 필체로 적힌 한국어 글씨 한 줄이 있었다. 찾아야 한다. 그 글씨는 시어머니 순자의 필체였다. 린의 마음속에서 뭔가 크게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오빠의 실종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왜 꽃감 상자 속 깊은 곳에 이런 물건을 숨겨두었을까? 린은 상자 안쪽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으며 그동안 느꼈던 묵직함과 떨림의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모든 의심과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천천히 맞춰지는 기묘한 감각이 들었다. 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거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네. 그 말에는 단정함도 추측도 아닌 무언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린은 작은 숨을 내쉬며 상자 앞에 꼿꼿이 앉았다. 꽃감 아래 숨겨진 진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린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점점 확고히 느껴지고 있었다. 린은 상자에서 꺼낸 서류와 봉투들을 식탁 위로 차곡히 펼쳐놓았다. 종이 한 장 한 장에서 오래된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마치 과거의 문을 살짝 열어젖히는 듯했다. 방 안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조용했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어머니 투이는 손끝을 식탁 아래로 꼭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앞의 기록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미는 사진과 서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린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린은 봉투 속 편지를 하나 꺼내 펼쳤다.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에는 조심스레 눌러 쓴 한국어 글씨들이 적혀 있었고 필체는 오래전에 쓴 듯 삐뚤빼뚤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린의 호흡이 순간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편지는 시어머니 순자가 직접 쓴 것이었다. 그 내용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실종된 청년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항구 근처의 노동 숙소. 가족을 찾고 싶지만 연락할 수단이 없다. 린은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순자가 적어놓은 날짜와 기록은 린이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과 정확히 맞물렸다. 그 시절 오빠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울부짖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머니 투이는 린의 옆에서 손등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들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시어머니가 직접 적으신 거냐? 그 말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어딘가 애틋한 감정까지 섞여 있었다. 린은 아버지의 손에서 편지를 다시 받아들며 눈을 내리깔았다. 편지 속 순자의 문장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숨쉬고 있었다. 이어진 두 번째 편지는 더 놀라웠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수년 동안 실종 청년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했던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연락 시도 날짜, 기관 이름, 담당자의 반응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린은 그 글들을 읽으며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뒤엉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나 오래, 그리고 혼자 노력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언니, 시어머니가 이런 거 우리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지? 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다. 시어머니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무뚝뚝한 모습만 보여왔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식탁 위에 펼쳐진 기록들은 그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었다. 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여러 번 보아도 익숙했다. 오빠의 젊은 시절 사진과 겹쳐보는 느낌에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들었다. 아버지는 린에게 조용히 말했다. 닮았다. 분명히 뭔가 연결돼 있는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서류에 적혀 있는 이름, 날짜, 장소, 그리고 사진 속 남자. 모든 조각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린은 손끝으로 사진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며 눈을 가늘게 떴다. 숨겨진 진실의 흐름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그때 어머니 투이가 상자 안에 남아있던 작은 공책을 다시 꺼내와 린에게 건넸다.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많이 닳아 있었다. 린이 조심스레 첫 장을 넘기자 짧은 메모들이 날짜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어떤 날은 정보 없음, 어떤 날은 목격자 찾음, 또 다른 날은 숙소 확인 필요. 그 모든 기록은 마치 수사를 방불케 하는 치밀함이었다. 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린의 온몸이 떨리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왜 꽃감 상자 속에 이 모든 것을 숨겨 넣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마도 린이 고향에 가는 이번 시기를 돌려줄 때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린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리는 공책과 편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펼쳐져 있었고 가족 모두가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앞으로 린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문을 예고하는 듯 했다. 상자 안의 마지막 기록이 시어머니와 린의 오빠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모든 걸 숨겼는지, 그리고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린은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는 사건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 6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마주해야 할 진실의 자리. 린은 베트남에서의 며칠을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보냈다. 식탁 위에 펼쳐둔 사진과 편지와 기록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과 오빠의 이름이 동시에 떠올랐다. 친정집의 새벽 공기는 오래된 표백제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린의 마음은 그 어떤 향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거워져 있었다. 출국 전날 밤 린은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시어머니에게 전할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다. 사진, 편지, 노트, 서류 사본, 그리고 꽃감 상자까지. 이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놓인 거대한 진실의 퍼즐이었다. 린은 공책을 다시 펼쳐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언젠가 반드시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한 줄이 마음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이 일을 감당했을까? 왜 린이 한국에 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까? 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순자의 무뚝뚝함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린은 시어머니를 미워한 적은 없지만 늘 어딘가 거리를 두고 지냈다. 하지만 상자 속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는 건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게 그 실종 사건에 마음을 묶어두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이 린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은 마지막까지 공항까지 동행하며 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언니, 한국에 가서 꼭 물어봐. 왜 이런 걸 혼자 간직하고 있었는지. 린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대답은 쉬웠지만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묻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린은 다시 꽃감 상자를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비행기 안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음이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상자 안은 조용했고 꽃감들은 처음 담겼을 때와 똑같이 가지런했다. 하지만 그 아래 숨어있던 진실이 이미 모습을 드러낸 이상 상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처음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린은 미에게 마지막 포옹을 건넸다. 미는 언니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한국 가서 혼자 생각 너무 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미는 언니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시선을 떨구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린은 또다시 좌석 팔걸이를 꽉 쥐었다. 이번 비행은 처음 비행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고향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고향에 둔 채 몸만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강한 확신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 하루도 평온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늘 위에서 린은 좌석 테이블 위에 작은 노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다. 시어머니와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그러나 정답은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혼자 마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기도 했다.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린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가 쓴 찾아야 한다는 메모가 겹쳐 보였다. 그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지면서 린의 가슴 한가운데까지 내려왔다. 혹시 시어머니는 오빠를 찾는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은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가까워질 때쯤 린은 작은 결심을 굳혔다.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가야 한다.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낼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일정보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다. 돌아가기 전까지 피했던 진실과 지금은 마주해야 했다. 꽃감 상자 속 서류들은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흔적들이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공기가 다시 폐 속으로 들어왔다. 린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공항 통로를 걸었다. 여전히 손에는 꽃감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상자는 이제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음과 과거의 조각들이 담긴 상징 같은 존재가 돼 있었다. 입국장을 지나며 린은 택시를 잡아 시어머니 집 주소를 전달했다. 운전기사는 짧은 인사를 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도시 풍경은 린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마음은 자꾸 과거와 현재, 한국과 베트남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하자 택시는 천천히 멈춰섰다. 린은 상자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다. 시어머니의 집 현관문 앞에 서자 숨이 아주 천천히 깊게 가라앉아 갔다. 이 문을 열면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린은 손을 떨며 배를 누르기 직전 눈을 감고 짧게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알아야 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국물 냄새가 툭 하고 린의 얼굴 앞으로 밀려왔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린을 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조용히 가라앉았다. 말없이 슬리퍼를 내놓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다. 린은 꽃감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들어섰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갓 끓인 듯한 차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린에게 자리를 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린은 가방을 내려놓고 꽃감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순자의 눈이 상자로 천천히 향했다가 다시 린으로 돌아왔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린은 숨을 고르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 안에 담긴 서류 묶음을 꺼냈다. 편지, 사진, 기록지, 오래된 노트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순자의 손이 떨리는 게 아주 미세하게 보였다. 그러나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과거의 조각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린이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셨나요?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지만 끝부분에서 살짝 떨리는 게 자신에게도 느껴졌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그 손등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오래된 시간과 비밀이 그 주름 사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리는 사진을 하나 들고 순자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 사람 제 오빠 맞죠? 순자의 눈동자가 그 사진 위에서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 순자는 짧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답이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순자는 손가락을 천천히 세워 올렸다. 그 손짓에는 멈춰버린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순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오래된 돌을 굴리는 듯 무거웠다. 그 아이를 찾고 있었다. 마지막 흔적이 베트남 항구 근처에서 끊겼다고 해서. 리는 숨이 멎는 듯했다. 순자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누구라도 찾아야 하는데 연락할 가족을 찾지 못했다. 기록이 너무 적었고 정보도 엉켜 있었다. 순자의 시선이 테이블 위 노트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찾았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백처럼 들렸다. 리는 손끝으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볍게 눌렀다. 언젠가 반드시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문장 하나가 순자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것 같았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리는 조용히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양손을 꼭 쥐었다. 너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지. 죄책감이라는 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고 리는 처음 보는 모습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동안 단단하고 굳어있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단단함 아래에는 누구보다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다. 순자는 이어 말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너를 보면서 그 아이 생각이 계속 났다.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린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이해와 혼란, 그리고 오래된 오해가 무너지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꽃감 상자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 내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이제는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늦기 전에. 순자는 잔잔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 상자를 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정말 두려웠다. 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자가 말한 두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말하지 못해서 멀어지고 숨기려다 더 큰 멀어짐을 만든 마음. 그 마음이 린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린은 손을 뻗어 순자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다. 그 순간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랜 세월 단단히 잠겨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알면 돼요. 순자의 숨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떨리듯 말했다. 그래. 이제는 그래야겠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하며 쌓였던 벽이 천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꽃감 상자는 이제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첫 번째 다리처럼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일뿐이었다.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그 흔적들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는지. 리는 시어머니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장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린은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올린 자신의 손을 천천히 거두며 테이블 위 서류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과 편지, 기록지, 노트 모든 조각이 이미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마지막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등을 곧게 세웠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표정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린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곧게 펴며 순자를 마주 보았다. 내 오빠의 마지막 흔적 나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항구 근처에서 일하던 동료들 말로는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했지. 싸움이 있었단 얘기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순자는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더라. 가족을 꼭 찾고 싶다고. 린의 눈가가 흔들렸다. 어린 시절 오빠가 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가족은 어디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 말이 오래전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자 린은 손을 입가로 가져가 조용히 숨을 토해냈다. 순자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결국 못 찾았다. 그러고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지. 그 말에는 후회와 자책이 오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기관에 문의도 하고 기록도 모으고 혹시 가족 소식을 들을까 해서 계속 기다렸지. 순자의 손가락이 떨리며 노트 위를 천천히 훑었다. 그러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처음엔 참 어색했다. 내 얼굴에서 그 아이가 떠올라서.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눈물에 젖은 웃음이었다. 내가 웃을 때마다 그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자꾸 올라왔다. 린의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순자는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혼자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말로 하지 못한 진심, 표현하지 못한 후회, 그리고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책임감까지 그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린은 상자 속 기록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왜 이걸 제게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하는 듯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린은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는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린 옆에서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미. 린은 그 사진을 순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손등 위로 작은 떨림이 번져나갔다. 평생을 책임감과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가족이라는 한마디에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향해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화면 위를 스치자 깊게 묻어있던 감정이 그 작은 접촉에서 드러나는 듯했다. 그래, 나도 이제 가족이 되고 싶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꽃감 상자를 다시 덮었다. 이 상자는 단순히 과일을 담은 상자가 아니었다. 과거를 묻어두고 진실을 숨기고 마음을 닫아두었던 세월을 담아놓은 상자였다. 그리고 오늘 그 상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순자는 린의 손을 천천히 잡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 아이가 어디까지 갔는지. 린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홀로 짊어졌던 시간을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그 햇살 위에 놓인 꽃감 상자가 더 이상 무겁게 보이지 않았다. 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야 열렸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린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갈 길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린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차올랐다. 여러분은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사연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